네, 39번 문제고요. 요거 빈칸, 문장 넣기 문제입니다. 네, 네모칸을 먼저 좀 처리를 해주시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여기에 들어갈 국리를 딱 하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We become entrusted to teach culturally appropriate behavior, value, attitude, skill, information about the world.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 entrusted가 뭐냐면요. 위임받았다, 권한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를 자격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가르칠 자격이 생겼다, 가르침을 위임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화적으로 적절한 행동,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위임을 받았다, 가르치는 위임을 받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가르치겠죠. 위임 받았으니까 가르치겠죠. 그죠? 그렇게 흘러가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가 누군지 그것도 나와야겠죠. 그죠? 이 우리라고 뜬금없이 나온 우리가 누군지가 규명이 돼야 되겠고요. 그죠? 자, Erickson believes that 에릭슨은 이렇게 믿습니다. 뭐 어떤 학자이신가 봐요. When we reach the adult years, 우리가 성인기에 접어들면 몇 가지 신체적, 사회적, 또 심리적인 자극이 trigger a sense of generativity, 우리의 generativity라는 감각을 일깨웁니다. 이렇게 나오죠. 어른이 되면 어떤 이런 것들이 이런 감각을 일으킨다, generativity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generativity는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generate랑 관련이 있는 단어겠죠, 아마? 뭐 생식성 이런 건데 해석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건. 요 수능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나오면 섣불리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이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서 감을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설사 아시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생식성이라는 감각을 갖게 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셨죠? A central component of this attitude, 이 태도, 즉 generativity라는 태도의 중심 부분에는 is the desire to care for others, 다른 사람을 보살피겠다는 욕망,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체크를 딱 하셔야겠죠? generativity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generativity의 핵심에 이게 있다고 했으니까 generativity라는 말은 버리고 the desire to care for others, 이걸로 이해하시면 그만입니다. 이제 어른이 되면 the desire to care for others가 생긴다, 이거죠. For the majority of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모가 된다는 것은, parenthood라는 것은 is perhaps the most obvious, 가장 분명하고 가장 편리한 기회일 겁니다. to fulfill this desire, 이 desire를 해결하는데, 이 desire가 이거겠죠. desire to care for others. 그죠? 이렇게 연결이 너무 좋죠. 그죠? 여기다가 뭐 다른 걸 넣을 때가 아닌 것 같죠. 그죠? 1번 탈락이고요. 자, 에릭슨 believes that, 에릭슨은 이렇게 믿습니다. Another distinguishing feature of adulthood, 어른이 된다는 것에 또 다른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is the emergence of an inborn desire to teach, 요거의 등장이라는 겁니다. inborn desire to teach라고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the desire to care for others에서 좀 한 발 더 갔죠. 그죠? 좀 다르게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할까요? inborn desire to teach라는 애가 또 나옵니다. 여기 등장을 하는데 teach라는 단어가 딱 오는 순간 여기 가르친다는 말을 봤던 게 생각이 나시면 좋고요. 2번은 아무것도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왜냐? teach라는 말이 여기서 inborn desire to teach가 등장한 어쨌든 그 이후에 요게 등장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쵸? 자, 우리 이거 어른이 된다는 것은 inborn desire to teach 이런 걸 하게 된답니다. We become aware of this desire. 우리가 이제 어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지 아까 규명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여기서 이제 슬슬 규명이 되기 시작하네요. 그죠? 우리는 we become aware of this desire. this desire라고 지칭하니까 딱 그대로 바다 갖고 내려오죠. 여기다 뭐 넣으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안 됩니다. 이 desire를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When the event of being physically capable of reproducing. 번식 가능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행위와 아이를 만드는 행위, 이런 게 가능하게 되면. 이런 생식이 가능해지게 되면, 요런 desire가 생깁니다. 그런데 요런 생식이 가능해진 뭐 신체적 변화가 is joined with, 이거 합쳐지면요. the event of 이런 것들, committed relationship. 이거는 뭐냐면 좀 이게 전심을 다하는 관계, 좀 그러니까 부부가 되는 것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연인, 좀 진한 연인, 약혼 같은 관계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committed relationship, 진중한 관계, 이런 거에 참여한다든가, 그러니까 부부가 된다든가 이러시면 되겠죠, 그냥. The establishment of an adult pattern of living, 어른의 삶의 양식을 구축한다든가, and the assumption of a job responsibility, 직업 책임을 assumption, 맡음,
assume이 우리 가정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맞다, 떠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assumption of job responsibility. 일에 대한 책임을 맡음으로써. 그러니까 직업도 생기고 어른의 삶을 살고 뭐 결혼도 하고 이러면 이러면 이런 감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inborn desire to teach가 생겨난대요. 아셨죠? This desire라고 바로 앞에 거를 받아 갖고 내려와서 이런 desire를 언제 인식하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인식한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시기를 지칭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른 걸 넣어서는 안 됩니다. 자, according to Erikson, 자, 에릭슨 얘기를 다시 끌고 들어오면서 얘기를 이어나가려나 보죠. By becoming parent, 부모가 됨으로써, 자, 부모가 된다는 표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면 부모가 된다는 말은 아직 안 나왔죠. 부모가 됨으로써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부모가 됨으로써 we learn that 우리는 알게 됩니다. We have the need to be needed by others.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필요로 하였으면 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는 것. Who depend on our knowledge, protection and guidance. 우리의 지식과 보호와 안내에 의존하는 다른 누군가. 바로 자식을 얘기하는 거겠죠. 말이야 어렵겠지만 아이를 낳고 싶다는 감정을 알게 됩니다. 부모가 되면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존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부모가 되고 아이를 낳고 싶다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야 이렇게 되겠죠. 이 아이가 자식에 대한 언급 있잖아요. 그죠? 요게 이게 그죠? 이게 자식이죠, 자식. 그러니까 부모가 된다는 것이 자식을 갖는다는 거죠. 그죠? becoming parents. 부모가 됨으로 해서 내가 이 자녀를 갖고 싶다는 게 아니구나. 이미 가졌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데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구를 오히려 풀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럼 그 자식한테 뭘 가르치고 싶냐 이런 걸 가르치고 싶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 거를 가르칠 수 있는 위임을 받게 된다. 여기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된 다음에야 이거를 위임받겠죠. 그죠?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런 거 있죠. Knowledge Protection and Guidance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appropriate, culturally appropriate behavior, value, attitude, skills, and information about the world가 바로 knowledge protection guidance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한테 배움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이 부모로서 가르치는 것을 또 맡게 되는 거죠. 위임을 받는다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 내가 자진해서 맡는 거죠. 그죠? By assuming the responsibility of being primary caregivers to children through their long years of physical and social growth. 이거 문장이 길고 긴데 사실 내용이 뭐 길게는 없어요. 우리의 자녀에게 영원한 기본적인 보호자가 되는 책임을 맡음으로써 이 assume도 여기에 나온 여기 아까 어디 있었죠? assumption of job responsibility 할 때의 그 assumption과 같은 겁니다. 맞다. 떠맡다 이런 겁니다. 이런 책임을 맡음으로써 이런 책임을 맡는다는 건 어디 나왔나요? 여기 있죠. 이런 가르치는 책임을 맡는다는 표현이 여기 나오죠. 그죠? 이런 책임을 맡음으로써 우리는 concretely 구체적으로 express 표현한다. 에릭슨이 말한 inborn desire to teach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지칭이 되네요. 그럼 inborn desire to teach가 여기 있었죠. 이거 아까 전 표시를 네모로 했구나. 자, 그럼 다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제가 여기 뭐가 하나 지금 있어가지고 화면에 뭐 있어가지고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지우고 위로 올려봤어요. 여기 바가 생기거든요. 여러분한테는 화면 안 보이는데 저한테는 이게 이 앱을 이게 지금 맥북으로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는데 앱을 요거를 사용하면은 이 화이트보드 앱을 사용하면 보이는 바가 있는데 이게 좀 거슬려요. 아랫부분을 이렇게 시야를 가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안 보였어요. 그래서 올리느라고 좀 저기를 했는데 자 여기 보이시죠? 그럼 여기 인본 디자이어 투 티치 여기를 또 요 표시를 했죠. 아까 우리가 여기 지금 인본 디자이어 투 티치 나온 데로부터 여기까지가 요 얘기고 요 앞에는 desire to care for others니까 조금 다른 거죠. 그죠? 그냥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싶은 마음이라는데 그걸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건 조금 구체화된 표현이죠. 좀 다른 거죠. 그죠? 또한이라고 여기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어질 때 여기와 여기 3번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명확히 나와 있고요. 4번으로 연결할 때는 말이죠. 여기서 국면이 살짝 바뀌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우리는 이런 것을 위임받는다라는 말이 여기에 만약에 나오면은요. 여기 부모가 된다는 말
이게 이런 자녀를, 자녀한테 이렇게, 필요 받고 싶다라는 걸 알게 된다, 이런 말이 나오긴 게 말이 안 되게 됩니다. 왜냐면 이거가 먼저 나와야지만 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요 얘기 있죠? 4번 다음에 나오는 요 문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훨씬 더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훨씬 더 기초적인 얘기고, 요거는 조금 더 그거보다 조금 더 구체화된 얘기예요. 여기가 일반화된 거고, 여기가 구체화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한 발 나아갔다고 볼 수 있고요. Assuming the responsibilities of being primary caregiver가 바로 요거 가르치는 것을 떠맡는다, 위임받는다라는 요 말하고 완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부모가 되고 가르치기로 하고 그런 케어기버가 되기로 떠맡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인 거예요. 완벽하죠? 그래서 정답을 찾는데 이런 기준으로 찾으셨으면 무리 없이 찾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여러 장치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문장 넣기 문제를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보면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글을 읽을 때 핵심을 좀 짚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읽어요. 그럼 핵심을 짚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냥 그 얘기가 어떤 큰 물줄기 속에 큰 흐름 속에 흘러가는 어떤 그냥 흘러가는 어떤 그 흐름인 것처럼 막 느낍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거를 못해요. 이런 걸 잡아내질 못해요. 여기서 하셔야 될 거는 제가 이름 붙이기는 이렇게 합니다. 레이블링, 이름 붙이기. 자꾸 딱지를 붙여야 돼요. 지금 얘가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자꾸 레이블링을 해야 돼요. 딱지를 붙여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끌고 가고 있구나. 아, 여기서 인본 디자이어 티치를 처음 데리고 나왔고, 요거를 처음 인식하는 게 이때라고 하네. 아,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넣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때 처음 느낀 다음에 이때가 되면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여기 보면 어른이 되고 번식을 하게 되고 결혼도 하고 직업 제대로 갖고 이러면 부모가 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부모가 된다는 말이 이 다음으로 연결되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어른의 삶을 갖게 되고 부모가 되면 이제 아이를 원하게 되고 아이를 가르칠 마음을 갖게 되고 이걸 맡음으로써 아이의 인본 디자이어 트 티치를 표현하게 발현하게 되는 거다.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요 흐름을 그냥 글이라는 건 어차피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죠? 흐름으로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흐름으로만 보면 그냥 멍하니 쫓아가다가 끝나게 돼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흐르는 그 안에 사이사이에 문장에 혹은 키워드에 레이블, 딱지를 딱딱 붙여가면서, 이름표를 딱딱 붙여가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잠깐 멈춰서 생각하면서 가져야 됩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저는 글 읽느라 바빠요.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느린 거예요. 이렇게 레이블링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뭘 맥을 잡아야 될지 모르고 그냥 읽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읽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이런 건 안 하고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막 뒤에서 끊어 읽기 막 그렇게 하는 거 열심히 하시죠. 네,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전에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미 살짝 비판한 바가 있는데 너무 대놓고 비판을 하면 좀 그럴까 봐 제가 좀 그런데 그거는 뭐 말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다른 데서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근데 또 자꾸 얘기하면 너무 그러니까 하여튼 끊어 읽기 그건 뭐 특정 브랜드 이름 말 안 할게요. 끊어서 읽으면서 자꾸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 방법으로 읽는 분들이 꼭 맥을 못 잡아요. 이거. 내용 위주로 뭘 얘기를 하는 건지 핵심을 생각해야 되고 모양새를 봐야 되고 더 넓이에서 더 멀리에서 높은 데에서 이글 아이로 봐줘야 되는데 그거를 쏙 들어가서 너무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가가지고 너무 디테일을 보고 있다가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 끊어 읽는 방법 그거는요, 중학교 때 하시고요. 고등학교 오시면 이제 그것 좀 버려야 돼요. 그거 빨리 버리는 학생이 빨리 살아남는 겁니다. 아셨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잘 그렇게 그거 지도를 안 합니다. 왜냐? 진짜 망하니까. 고등학교 와서. 이런 걸 못 풀어. 아마 이런 거를 못 푸는 학생은 한참 이거 느리게 읽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글이 그렇게 길 게 없어요. 여기 굉장히 이 말도 되게 쓸데없이 길게 했는데 길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너무 자세히 끊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학생은 오히려 망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결국은 해석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말입니다만은 해석에 해석에 집착하지 말 것. 해석에 집착하기보다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레이블링, 약간 딱지 붙이기.
전에는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글의 무게가 어디 쏠리는가, 어디에 가장 무게중심이 있는가, 요걸 보면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응당 글이 흘러야 될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게 좀 보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요 문제만큼은 정말 배우는 점이 아마 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번, 세 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해석은 다른 거 보고 하시고요. 해석은 제가 자세히 하지도 않았고 해석이 궁금하시면은 이걸 보시면 안 돼요. 답이 되는 이유가 궁금하시면 두 번, 세 번 다시 보세요. 왜 이걸 답으로 찾는가? 제가 무심코 막 중언부언한 얘기도 있고 반복해서 한 얘기도 있고 살짝 빠뜨린 얘기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답이 되는 이유는 그것만큼은 잘 전달한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몇 번 보시면 진짜 좋은 힌트를 얻어가실 거니까 요런 문제 다음에 만나셨을 때 요런 스타일의 문제 만나셨을 때 다음에는 요거 틀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아셨죠? 시청 감사드립니다.